사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배수입니다. 배수라고 저는 가장 큰 게 배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물이 잘 안 빠지면은. 안녕하세요, 이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 개괄적인 계획 내용만 평면적인 모습을 좀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세부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 주택의 경우에는 북쪽이 왼쪽이에요. 북쪽이 왼쪽이라서 입구에서 들어오면 주차장이 있고 북쪽편 공간으로 이제 포장이 전체적으로 되는 거죠. 포장이 되고 동측 방향으로 옹벽이 있습니다. 남측 방향으로도 낮아진 옹벽이 있고, 이 옹벽을 좀 가려주기 위해서 블루에로 향락으로 좀 수벽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건물주께서 타이니팀이라는 둥근 측백을 좀 가지고 계셔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10주 정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식재하는 걸로 잡아드려 봤고요. 벽을 좀 남쪽 벽을 가려주는 개념으로 블루에로 향나무를 좀 계속 심어주고, 그 옹벽 위로는 사면이 져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린다든가 가림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큰 나무는 좀 사실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전도 위험도 있고 옹벽에서 좀 위압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옹벽도 있고 그 위에 또 나무가 있으면 많이 높아 보이는 느낌이겠죠. 그늘도 많이 질 거고. 그래서 이쪽은 산철 쪽으로 심어주는 게 어떤가. 봄철에 꽃도 피고 잘 자라고 관리도 편하고요. 그리고 이 사면부는 들꽃 파종을 좀 해주거나 이렇게 씨앗을 좀 뿌려두면, 지금 사면 녹화공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은 들꽃 같은 걸로 파종을 좀 해줘서 경관을 좀 개선해 주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상부 부지도 마찬가지로 셔스타 데이지 같은 시딩을 좀 해주는 게 어떤가, 그런 것을 제안 드려봤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면서 이쪽 부분으로 정면에 이제 정원이 보이잖아요. 비상시에 차량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거고, 이 부분을 너무 좁혀버리면 개방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포장으로 좀 받아주고, 뒤쪽으로 이제 윈터파이어 말치나무를 심었는데 입체감 있게 제안을 하는 부분은 뒤쪽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안방에서 봤을 때 단풍나무가 한 그루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어머니를 위해서 작약이나 목단, 섬색버들, 화이트 셀릭스 같은 나무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작은 공간이지만 잔디마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라서 최소한의 공간으로 잔디마당이 있고, 기본적으로 포장을 직각진 모서리에 블럭 포장을 만들어줬어요. 그 포장이 쭉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데크 공간으로도 올라가고, 또 여기서 동선이 끊기잖아요. 이 동선을 연결해주면서 또 데크에서도 내려올 수 있고, 이런 블록 포장 공간은 뭐 화분을 놓을 수도 있고 동선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도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는 공간이 될 것도 같으면서도 이 직각의 모서리 공간을 자연스럽게 깨주는 디자인 패턴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잔디 마당을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동선을 만들어주고, 서쪽 공간에는 낮게 트여있기 때문에 이 노단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 부분들이 텃밭이거든요. 텃밭 공간으로 활용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수벽을 다 쳐버리면 답답하니까 세 주씩만 놔주고, 사이에는 관목료 식재를 제안드려봤고요. 이 사이에 팜파스라든지 수쿨형, 모닝라이트, 그다음에 키높이별로 초하류를 같이 식재를 하는 걸로 제안드려봤습니다. 초하류는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식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정원의 개념으로 수종을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고요. 건물주께서 워낙에 식물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게 많으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식재에 대해서는 컨설팅 해드린 게 없습니다. 요청사항을 거의 반영을 해드렸고요. 전체적인 디자인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이 다목적 놀이공간과 스마트팜 공간 앞쪽에는 여기서 좀 트인 공간, 서로 연결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식물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습식에 화산석 판석 포장을 해주고, 텃밭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도 해주면서 수목을 한 그루 심고 하부에 화산석을 두는 그런 작은 어떤 포인트 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이 건물의 북쪽 공간 사이는 좀 어둡고 하기 때문에 맹문동으로 식재를 해주고 디딤 답석을 놔줘서, 식물이 잘 안 자라기 때문에 사이에 왕마사를 깔아주는 개념으로 전체적인 디자인을 틀을 짜봤고요. 사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배수입니다. 배수라고 저는 가장 큰 게 배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물이 잘 안 빠지면은 이게 식물이 잘 안 자라요. 자라지도 않고 물 빠짐이 좋아야 식물도 잘 자라고 건전한 토양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빗물바지가 있고 집수정이 있습니다. 빗물바지를 연속으로 해서 놔도 되는데, 빗물바지라는 거는 플라스틱으로 된 거 주택에서 많이 쓰는 건 좀 소형이죠. 집수 면적이 공간별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빗물바지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토목에서 이제 개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보기가 싫잖아요. 개거는 오픈 수로라고 그래가지고 오픈되어 있는 지표면으로 노출되어 있는 수로를 말하고요. 빗물바지는 이렇게 가운데 스틸 그레이팅 위에 뚜껑이 덮여져 있는 물통 같은 개념이죠. 주변에 빗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땅을 만들 때 애초에 빗물바지와 집수정을 묶고 파이프를 연결을 해줘서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구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포장도 구배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땅속으로 관을 묻어서 PE이중백관이라고 플라스틱으로 두 겹으로 된 우수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을 해주고, 여기서 다시 집수정으로 가는데요. 집수정의 빗물바지와 집수정의 차이는, 집수정은 콘크리트로 현장에서 타설을 해서 만드는 개념이에요. 물론 기성품 집수정도 있는데 똑같은 높이로 내려가면 물이 안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는 높이가 빗물바지 깊이가 조금 더 깊게,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개통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네, 저는 이렇게 계획을 제안해 드린 거고, 토목 분야에서 검토를 해서 다시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동선에 있어서는 화산석 판석이죠. 화산석 판석 건식 놓기를 주택정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시공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툭툭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땅 파가지고 툭툭 놓으면 되는 개념이고, 블록 포장의 경우에는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건데, 그 다음에 화산석 판석 습식 포장 같은 경우 이런 느낌이 될 거고요. 화강석으로 만든 디딤답석의 경우 잔다듬 마감으로 해서 이런 느낌으로 미끄러지지 않게 이런 제품들 많이 나오니까 적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포인트 되는 나무를 심는 경계는 사구석 굴림석이라고 있어요. 이런 거 경계 화단으로 쓰면 자연스럽고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화산석 판석 사이에 백자갈을 채우는 경우도 있는데, 예쁘기는 한데 사이에 풀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책로도 매질을 넣어서 습식으로 하는 경우 풀도 안 올라오고 유지관리에도 좋긴 합니다. 그래서 취향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화면은 블록 포장 예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만들어 본 건데요. 블록도 종류가 워낙에 많아서 표현은 여기는 블록 포장입니다 라는 개념이고, 여기는 고벽돌, 청고벽돌 개념으로 아예 다 깔아도 되고, 또는 인조화강석 블럭이라고 있어요. 투수 블럭인데 물이 스며들어서 땅속으로 초기 우수를 받아주는 그런 생태 블럭으로 많이 쓰는 건데, 전원주택으로는 잘 쓰지는 않는데, 사실 이것도 선택사항이니까 원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블럭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노블럭 같은 경우 가격은 좀 있는데 상당히 데카스톤이라는 제품 이름인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리 하프라는 점토블럭도 있어요. 이런 느낌을 낼 수도 있고, 고벽돌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겠죠. 점토블럭은 공공 적용해서 많이 사실 쓰는 건데 주택에서 못 쓸 이유가 없죠, 그죠? 유행 따라서 많이 하기는 하는데 지금 청고벽돌 같은 고벽돌로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보리 계열의 점토벽돌을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가 고벽돌이죠. 고벽돌 같은 경우로 이렇게 헤링본 패턴 깔기라고 해서 생선의 등뼈 모양이라고 그래가지고 헤링본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블럭 포장도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참고를 해서 취향 따라 포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가 예시고요. 엣지 부분에 배수로 필요하다면 이런 배수로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설물 이미지로 장독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을 쌓아서 만드는 방법, 장대석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수도가는 블록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을 이미지를 한번 넣어봤고요. 우리가 멀칭제의 종류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바크라고 있어요. 바크.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하부의 유기물을 풍부하게 자라게 하는 그런 기능성 멀칭제인데, 바크는 질감이 암흑색 계열로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화산석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크게 바크, 화산석, 왕마사가 있는데 화산석은 이렇게 빨간색과 검정색이 있고요. 왕마사는 좀 이렇게 잔돌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죠. 이거를 공간에 적절하게 섞어서 패턴 형식으로 써주면 아주 느낌도 좋고 특별한 분위기, 그러니까 지표면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보다 아주 좋은 정원 분위기 연출에 효과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입부 지금 옹벽 모서리 부분에 단을 놓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단을 놓는 방법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가장 저렴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방법은 이제 매주석이라고 있는데, 매주석을 이런 식으로 단을 쌓아가지고 몰탈 체험을 한 습식 공법이고요. 안쪽으로 이거는 메사키라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몰탈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틈이 안 메워지기 때문에 안쪽에 부직포를 대서 흙이나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방법도 있는데, 이노블럭이라고 해서 하이랜드 스톤 컬러를 이용해서 요즘 공공조경에는 많이 쓰는데 고급 전원주택에서도 많이 쓰이는 자재입니다. 이런 블럭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LNC 플랜이라고 스틸로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자재를 활용할 경우에 작은 좁은 공간에도 높낮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정원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는데요. 스케치를 해봤을 때 대충 급하게 그려봤어요. 이 자작나무를 코너에 식재하기를 원하셔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 플랜트가 좀 작겠죠. 작아서 이 뿌리분이 장기적으로 나무가 한 10수년 이상 크려면 석재를 이용한 플랜터를 해서 하부를 뚫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봤고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개념을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